예,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의원님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통을 감내해온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헌법에 의한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 방역 지침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음식점, 제과점, 커피점, PC방, 체육시설 등은 영업시간이 금지 제한되는 조치를 감수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과 카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비율은 1%에 불과했음에도 직접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예방적 방역 조치를 한다며 대다수 중소상공인 업소에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 행정명령에 무조건 따르라는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사한 사람한테 문을 닫으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영업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수입이 없는데 임대료 납부일, 공과금 물론 급여 지급일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일했다 떠나야 하는 종업원에게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이웃 점포들은 비어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서운데 생계에 대한 걱정과 고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당장 눈앞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코로나 발생 1년 만에 17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3조 5천억 원으로 통계가 편제돼 이후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말 684조 9천억보다 118조 6천억 원 민 17조 3%포인트가 폭증한 역대 최대 증가치입니다. 지난 1년간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238만 명의 평균 대출액은 1인당 3억 3,760만 원입니다. 또한 2020년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의 2019년 대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기준 매출액 감소는 약 19조 8천억 원입니다. 혼자서 일하며 빚내서 영업하다가 급기야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알아보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재 현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한 자영업자는 가게를 접고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지만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 월세 등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매출은 없고 부채는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신용등급이 낮아지니 대출은 안 되는 게 현상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전기, 수도요금, 임대료 등 고정비용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버텨야 됩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한 임대료와 세금,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와 압류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못 받아 절망에 빠집니다. 그럼 폐업을 하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폐업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폐업하려면 권리금은 날아가고 그동안 밀린 빚을 모두 정산할 수 없어서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의 대응은 현실과 괴리가 커도 너무 큽니다.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한 대출 지원금 92%가 1에서 5등급 이상의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집중됐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대출금은 6.8%에 불과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이 정부의 지원 제도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긴급 대출해 주겠다면서 올해 본 예산에 8천억 원,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2천억 원,
총 1조 원을 확보해 놓고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단 1원도 대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1조 원의 예산 중 단 1원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대출을 위해 기금 집행을 결정해야 하는 중기부와 기재부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제도를 협의한다며 서로 결정을 미루는 핑퐁 게임을 하는 통에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오늘 이 순간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정부 대책만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은 정작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할 손실 보상도 긴급 자금 대출도 없이 왜 보상이 안 되는지, 왜 대출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는 채 더 절망한 상태로 이제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가게문이라도 잠시 닫거나 종업원에게 가게를 맡길 수 있는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정부의 대출이 집중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좀 나은 분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를 가보신 의원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저신용자들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데가 없어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감염법 예방법에 근거하여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경험이 있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감염법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원칙, 방법, 기준 등을 보완하는 입법만 했으면 언제라도 중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을 중기부에 지시한 것은 이런 시스템을 보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집중하라는, 확대하라는 의미였지 거꾸로 중기부에게 손실 보상을 축소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여당의 의원들께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물론 특별법까지 발의하셨습니다. 완전하고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하라고 정부에 촉구까지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정부의 눈치를 보며 보상이 아닌 지원을 한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손실 보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지원 목적으로 긴급 현금 지원을 하거나 영업 금지 사업자에 대해서 최대 적재 75%를 보전하는 특별 지원금, 즉 간접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에 올 50만 유로의 임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헌법적 가치와 제도적 장치를 함께 행정명령의 형태의 지침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코로나와 관련된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긴급한 노력을 알았기에 독일 상인들은 정부를 믿고 코로나 상황을 버틴 것입니다. 코로나 극복 대책과 예산은 가장 절실한 것부터 써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부터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생사가 급한 사람부터 구해내고 난 이후에 물가에 있는 사람부터 챙겨야 한다면 튜브를 어디에 먼저 던져줘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하물며 통신비까지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거나 이득을 본 사람도 혜택을 받았고 심지어 무등록 사업자에게도 지급한다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부터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 더 얹어줬지만 피해가 더 큰 사업장은 오히려 혜택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기간과 규모를 외면한 막연한 지원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으로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중 지난 10개월간 지급된 지원금은 최대 1,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받을 지원금까지 한다면 최대 2,050만 원이 됩니다. 작년 행정명령 8월 행정명령부터 금년 말까지 기준 최대 받을 지원금은 그렇다면 하루에 42,708원꼴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내고 과연 이 돈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그나마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운운합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시겠습니까? 도저히 그 지원금으로 정상적인, 아니 겨우겨우 숨만 붙은 정도의 연명금을 주고 이제 와서 도리어 환수하겠다며 누가 앞으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겠습니까? 코로나 행정명령은 전쟁 때 국가가 민간 재산을 징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걸 법에 보장된 보상 대신 재량으로 주는 지원금으로 생색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한계에 몰린 국민들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업종별, 업체별로 실질, 영업 손실 추계 등 객관적 기준도 없이 지급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 지원이 아닌 법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밤에 잠들기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두렵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으로 절망에 빠지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극심한 생계위기, 생계를 넘어 생존 위협에도 희생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랐습니다. 1년 가까이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만들어지는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실질적인 손실 보상에 반대하며 소급표 금지의 원칙을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거나 하여 보을 만한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대안처럼 손실보상을 법 제정 이전에 손실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표라고 하여 이를 반대한다면 각종 명예회복과 보상 지원을 규정한 법률도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 지원해야 소급표 금지에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하는 다른 법률 또한 법 공포일 전후로 구분되는 입법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이제 민주당의 대안이 그 1호 법이 되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대안대로라면 코로나19 행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만들어진 손실보상법이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해지거나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안의 부칙 규정 때문인데 부칙 1조 법 시행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칙 제2조 손실보상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로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보상인데 정부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일방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과 야당에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금까지 입었던 손실과 피해를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안은 당사자들이 느끼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고통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를 온전히 담은 입법이라면 정부의 행정명령 시행 시점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실질적인 보상해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주는 입법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법안이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기간의 손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대안은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을 본 중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의 손실보상 반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한 국회의원이 정당한 보상은커녕 당사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입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손실보상법은 사실상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생존의 목소리를, 절규를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렇기에 부칙에 손실보상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정부는 보상에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도 국무총리께서도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손실보상에 찬성하며 앞다퉈 민주당의 의원들께서도 특별법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야당 의원들이 농성에 장기간 나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 또한 야당이 발의한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손실보상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자고 한 것입니다. 논의하고 합의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어쨌습니까? 이번에 산자위 법사위에서 다 기립투표, 강행 표결 처리라는 군사작전에서 통과된 손실보상법은 애처 실질보상이라는 입법 취지는 모두 사라진 법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관련된 정부에서 제출한 추계는 3조 3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여력이 되는데 이번에 제출된 33조 규모의 추경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추계임에도 정부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번에 제출되는 추경 33조 원 중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정부 여당이 바란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인지 의문입니다. 한 달 임대료가 800만 원이고 기타 부대 비용을 합치면 유지 비용이 1000만 원, 그간 받았던 재난지원금은 모두 합쳐보여 딱 1개월 버틸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폐업 현황에 대한 추계가 바탕되지 않은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예상이 없습니다. 행정조치 기간을 장기, 단기로 구분해 실제 정부 조치를 받은 기간에 비례해 지급되지 않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재산권, 영업권, 인간 존엄성을 무시당해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뺏는 입법을 강행하면서까지 국민과 국회가 분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정당하고 완전한 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가짜 손실보상금이 아닌 중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수정안에 찬성 투표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알맹이가 빠진 가짜 엉터리법으로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와 자존감을 빼앗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수정안에 헌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친애하는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찬성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